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용의 물리세계, 물리학 원편, 파동편에서, 오늘의 주제는, 전자기파입니다. 오늘은 전자기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파와 여러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기파는 빛과 그냥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기파는 빛이다. 여러분, 전자기파입니다. 파동입니다. 빛의 파동의 형태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전자기파는요, 자기파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결합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전기장은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고 전기장이라고요. 자, 자기장은, 여러분, N극과 S극이 여러분, 자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자기파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자기파의 형태도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여러분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섞이면은 빛이 나온다.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전자기파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 그래서 이런 형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장은, 이것과 수직인 형태인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그림을 좀 잘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란색이 전기장이고요. 자, 여러분, 빨간색이 여러분 자기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전기장과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수직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입체적으로 그린다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은 수직의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현한 게 바로 진행 방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진행은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진동한다면 자, 자기장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은 직각 수직의 형태로 된다. 자, 그리고 진행 방향은 또 이 녀석과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진행 방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이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에 따른 진행 방향을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진동 방향이 이렇게 꿀렁꿀렁 수직이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파동의 종류에서 횡파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종파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행 방향을 가로질러 간다. 가로질을 횡자를 써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파동을 바로 횡파라고 한다. 가로질을 횡자를 써서 횡파라고 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전자기파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파의 특징입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녀석은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의 성질을 갖습니다. 바로 반사하기도 하고요. 바로 빛이 굴절되는 것처럼 굴절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바로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동이지만 여기 안에 에너지를 담아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파동, 빛의 전자기파의 바로 파동의 성질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자, 이 녀석은 매질. 다시 말해서 파동의 전달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그 에너지는 바로 무엇에 비례하느냐? 바로 F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F는 뭐였죠? 바로, 네, F, 진동수에 비례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에너지는 어떤 거에 비례한다? 바로 진동수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빛의 속력을 한번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속력을 식으로 쓰면요, 빛의 속력 C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입니다. 자, 이때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파장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진동수가 크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에 반비례한다? 바로 파장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자기파의 우리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파의 종류입니다. 자, 전자기파의 종류를 우리가 이 선에 쭉 그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동수는 작아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진동수가 작아진다라는 것은 파장은 길어진단 말이 되겠고요. 진동수가 작아지고 파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기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동수는 커지겠고요.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작아지게 되겠고요. 진동수가 커지고 파장은 작아진다는 걸 한마디로 요구하면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의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좀 기준으로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광선. 자, 가능합니다. 볼 시자, 보는 게 가능한 광선을 보고 우리는 가시광선이라 이야기합니다. 빛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눈에 찌르는 광선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가능한 광선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보고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까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보라색 같은 경우는 보라색 같은 경우는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고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큽니다. 보라색은. 자, 그래서 보라색을 왼쪽, 빨간색을 오른쪽에 놨고요. 자, 우리가 보라색은 다른 말로 자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빨간색은 우리가 적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오른쪽에 있는 광선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적색 밖에 있다, 적색 외에 있다 해서 우리는 이쪽을 적외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보라색 자색보다 더 밖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쪽을 자외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외선의 활용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외선입니다. 자, 적외선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외선 온도계 있죠? 적외선 온도계로 활용을 합니다. 온도계로 활용하고요. 자, 그리고 적외선 온도계로 활용하는 원리가 바로 열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적외선은 열감지 카메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적외선보다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작은 녀석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 녀석을 보고 마이크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로파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 마이크로파를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있었으니, 자, 우리는 그 녀석을 보고 바로, 전자레인지라고 합니다. 전자레인지. 우리 이거 없으면 이제 살 수가 없죠. 매점에서 이 녀석 없으면 냉동, 만두를 그냥 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전자레인지가 있는데요. 이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마이크로파가 물을 닿으면 물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진동하면서 바로 열을 발생하는 원리인데요. 바로 이렇게 물을 진동시킬 수 있는 그 진동수를 가진 녀석이 마이크로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동이와 마찰열 때문에 우리가 냉동 만두, 냉동 치킨, 냉동 햄버거 이런 것들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보다 더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짧고 에너지가 작은 녀석이 있으니 우리는 그 녀석을 보고 라디오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디오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사람들은 라디오파 그러면 라디오에만 활용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라디오파는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TV, 그 다음에 휴대전화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전자기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에너지가 작은 녀석은 일상생활에 어떤 특별히 안전을 요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열감지 카메라, 전자레인지, TV, 휴대전화 이런 것들은 딱히 이렇게 안전장비가 없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왼쪽으로 가는 녀석들은 이제 조금의 이제 주의가 필요한 녀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자외선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외선입니다. 자, 자외선은요, 여러분, 김밥 날아갑니다. 김밥 날아갔더니, 물은 워터인 줄 알았는데, 물은 셀프라고 하네요. 자, 물을 이제 마시려고 갑니다. 물을 마시려고 가면은, 여러분, 어디서 컵을 꺼냅니까? 바로, 자외선, 살균기에서 꺼내게 됩니다. 자외선 살균기에서 우리가 꺼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이렇게 자외선 살균기에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외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바로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살균이 아니죠. 살균이죠.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외선은 바로 또 위조지폐를 감별하는데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조지폐 감별. 자, 위조지폐에 이렇게 자외선을 쐬주면요. 자외선을 보내주게 되면은 위조지폐에 있는 형광물질이 이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형태로 지폐에 있는 그 형광물질 흡수해서 가시광선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외선보다 더 에너지가 큰 녀석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 녀석을 바로 X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X선. 우리 X선 한 번씩 촬영을 한번 해봤나요? X선. X선은 보통 뭘 찍죠? 바로, 뼈를 찍죠? 뼈를 찍기도 하고요. 혹은, 단층 촬영이죠? CT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공항에서 어떤 물건을 몰래 숨겼는지 안 숨겼는지 공항에서 수화물 검사하는데, 수화물을 검사하는데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X선보다 더 에너지가 큰 녀석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 녀석을 보고 뭘 한다? 바로 감마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마선. 우리가 마블 영화 보면 어떤 게 있는데 감마선으로 지졌더니 새로운 게 됐다 할 정도로 감마선은 에너지가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에너지가 커서 왠지 활용이 안 될 것 같죠. 하지만 이 감마선도 활용이 됩니다.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요. 바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암만을 가지고 암을 정확하게 공격을 이렇게 하는 암을 치료하는 항암 치료에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광명의 물리세계 물리학 원편 파동의 전자기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자기파의 종류,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특징, 전자기파의 이런 형태,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